음소거. 음소거 안 해도 돼?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세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배운 것 중에서 경추에 대해서 얘기했을 거예요. 저기 12체질, 12체질인데, 이제 우리가 말하는 사상체질로, 따로 설명을 했어요. 무엇이 기본이냐? 사람의 열이 있느냐? 차가우냐? 요 차이로. 요 차이로 우리가 사상체질을 나눴어요. 그래서 태양이는 말 그대로 이 태자가 들어가면 내가 땀이 많다고 했어요. 그죠? 땀이 많다. 어. 양이 들어가면 뭐가? 변비가 있다.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기 쉽고 우리가 뭐 사상체질하면 뭐 몸이 삼각형이냐 역삼각형이냐 동그라냐 네모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몸에 열이 위로 있느냐 아래로 있느냐 위가 열이 있고 아래가 차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태, 태라는 건 크다는 거야. 근데 이거는 거의 다 열이 크다는 거야. 그러면 위로 오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땀이 많아요. 어. 그러면 양은 열이 많으니까 흡수를 해. 그러니까 하초까지 열이 많아서 변비가 생긴다. 이렇게 해서 태양인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어떤 뭐 예를 들면 내 주위에 내 제일 먼저 내 남편, 내 아이들 보았을 때 태음이는 땀이 많고 설사를 했어. 어.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술을 많이 먹어. 그래서 이 배가 차가워지는 거야. 위로만 열이 떠. 그래서 태음인들은 이런 체질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간이 커. 간대기가 부었어. 그렇게 얘기해. 내 폐가 속 작다. 그러면 이거는 반대로 간이 작아. 그리고 폐가 커. 어.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렇게 몸이 되고 요거는 이렇게 된다는 소리. 네? 그래서 그러면 양이는 내가 이 소자가 들어가면 뭐라 그랬어요? 땀이 없다야. 그죠? 땀이 없어. 양이 들어가니까 뭐요? 변비가 있어. 어.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비장이 비장이 크고 신장이 작아. 그래서 신장에 병이 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자꾸 부어. 어. 소음이는 소는 땀이 없고 음은 설사를 해. 여기 태음처럼. 그러면 땀이 없고 설사를 해. 이거는 비장이 작고 신장이 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힘이 없어. 마른 체질이야. 이렇게 우리가 사상 체질로 나눈 거를 저번 시간에 배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뭘 배웠냐면 저번 시간에 골격에서 뭐 12경락은 뭐 저번 시간에도 있었고 그래서 12경락 이 12체질 다음에 12경락 내가 여러분들은 제가 이제 이 12체질은 우리가 목화토금수를 해가지고 목이 뭐 여러분들이 이게 너무 어려워서 내가 그냥 스킵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목은 38, 우리가 천부경에 보면 숫자가 있어. 1에서 10까지 봤을 때 목이라는 것은 삼향과 8에서 나온 거다. 이렇게 한 거야. 그러면 화는 27화.
토는 50토, 금은 49금, 수는 16수. 이렇게 1, 2, 3, 4, 5, 6, 7, 8, 9, 10까지를 가지고 이 10이라는 숫자가 가장 완벽하다는 숫자에 그거를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12체제를 만든 거야. 우리 양자파동 안에 12체제를 보면은 목양 8, 목음 3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원리가 왜 나왔느냐를 설명한 거야. 근데 이게 너무 여러분들은 어려워. 실제로 우리 생활에 목음 3이냐, 목양 8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사람을 체질을 분류하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준 거야.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자, 태양이는 말 그대로 땀이 많으면서 변비가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을 땀을 안 나게 하면서 변비를 치료해주면 이 사람이 좋아지겠어요? 안 좋아지겠어요? 좋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한의사들이 보통 어느 병원 어디에 가면 아 본인은 태음인이야. 근데 다른 한의원 가면 소음인이야 이래. 그러면 이게 뭐가 중요해? 뭐가 중요해가 나오는 거야. 왜 중요하냐면 사람을 치료하는데 이게 필요해야지만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 말씀이나 불경 말씀이 있어. 성경은 모든 그 천지 창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합쳐서 뭐가 제일 중요해? 사랑이에요. 그럼 불교는 자비야.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 왜? 그 사랑을 해라. 자비를만 마음을 가져라는 것이 예수님을 닮는 거고 부처님을 닮는 거야. 그게 중요한 거지. 그 예수님 따로, 부처님 따로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이게 종교가 내 생활에 접해져야 되는 거야. 내가 기도해. 엄청난 방언도 했어. 그리고 했어. 그렇지만 내가 아무런 내 그거에 이 정화가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 사상 체질도 너는 태음인이야, 너는 소음인이야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태음인들은 열이 많으니까 열을 꺼주고 배가 차가우니까 배를 따뜻하게 해주는 한약재가 들어가 주는 것이 치료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 태양인 태음이 소양인 소음에는 너무 많이 들어있어. 이재마 선생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굉장히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현실 생활에 이게 적용이 안 되면 이거는 공연불이야. 실제로 내가 기도를 하는 이 자체가 파동이잖아요. 이 파동이 전해져서 이게 결론은 우리 서로 마음에 그 사랑의 마음에 들어서 서로를 가까워지는 것이 진짜 치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양자파동의 맨 왼쪽에 나비가 있는 그 그림이 내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거 끝나고 이제 경추, 그다음에 흉추, 요추, 미추까지 끝나고 내가 이제 오욕 칠정에 대해서 이 장부하고 연결된 거를 오늘 그 마무리 공부할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물론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태양이는 뭐가 문제가 생기냐 이거예요. 간이 왜? 땀이 많고 변비가 있다 보니까 혈전이 생기는 거야, 혈전. 그래서 이 간이 점점 기능이 혈전이 가서 이 간은 어떤 기능? 거기서 지저분한 피를 이렇게 정화시키는 우리 몸에서 커다란 공장이야. 우리 간 같은 거 잘라서 이렇게 먹어보죠. 소간이니 그 간 같은 거 먹을 때 이게 그 용량이 커져서 그 안에서 빨간 색깔이야. 빨간 색깔. 그죠? 간은 빨간 색깔이야. 그거의 혈전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비가 있으면요, 만병의 근원이야. 그래서 혈전을 없애주는 작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태음인은 땀이 위로 많으면서 밑에 설사를 해. 어떻게 돼? 이 배가 냉해지면은 열은 어떻게? 자꾸 위로 뜨르게 돼 있어. 왜? 우리 몸에서 이게 우주의 원리예요. 우리가 이렇게 히터를 밑에서 보일러를 떼잖아요. 그러면 밑에가 따뜻해요? 위에가 따뜻해요? 위에가 따뜻해요. 왜냐하면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 있어. 그러면 차가운 공기는 반대로 내려와. 그게 대류 현상이라고 그래요. 자, 뜨거운 공기는 어떻게?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는 밑으로 내려오고. 그러면 우리가 뛰었어. 뛰고서 배를 딱 만져봐. 그러면 얼굴은 벌게. 그리고 땀은 막 나. 근데 배는 어떻게? 차가워. 일시적으로 심장 쪽으로 올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태음인들은 땀이 많이 나면서 설사를 하니까 점점 열이 위로 올라가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배를 따뜻하게 해주는 백출이나 진피나 귤껍질, 뭐 대추 이런 것들이 들어가줘야 돼. 그러면 변비 있는 사람한테 그런 거 먹으면 어떻게 돼? 더 변비가 생기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면 땀이 열이 위로 올라와 있어. 자, 이런 사람은 어떻게 열을 꺼주는 약이 들어가야 돼. 치자나 금은화 같은. 그래서 태양에는 그냥 땀이 많고 변비가 있기 때문에 치료가 쉬워. 열만 꺼주면 돼. 근데 태음이는 아니야. 위로는 열이 있고 배는 차가워. 그래서 배를 따뜻하게 해주면서 위에 열을 꺼주는 게 들어가야 되니까 요거는 나중에 우리가 이제 한 3개월 이 양자파동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방 차로 들어가면서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이 폐음인들의 성질들은 이 폐가 약해. 그래서 재채기, 물, 알레르기. 이 폐라는 기능은요, 얼마나 중요하냐면, 제일 먼저 우리가 뭐를 해? 호흡을 해요. 그러면, 호흡을 하면 뭐가 들어와? O2, 산소가 들어와. 그러면 이게 뭐하고 결합을 해? 헤모글로빈하고 결합을 해. 헤모글로빈이 뭐야? 우리 피가 빨갛잖아요. 이 헤모글로빈하고 여기에 철분 같은 게 들어있어서 이 산소를 결합을 해서 우리 몸에 전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폐가 기능이 안 좋으면 어떻게 헐떡거려. 왜?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폐포가 있어. 폐포는 뭐냐? 허파과리야. 그럼 허파과류가 뭐냐? 공기가 들어오면 벌어져. 공기가 나가면 짜부러들어. 그런데 이게 허파과리가 열에 의해서 유착이 돼 있으면 공기가 안 들어가는 거야. 그래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왜 운동이 중요하냐? 운동을 하면 이 근육과 폐하고 연결돼 있고 심장하고 연결돼 있고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거기에 산소와 이게 허파과리를 양을 늘렸다 버렸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은 허파과리는 자꾸 없어지면서 쪼그라들어. 특히 이 심장 부분에 우리가 허파가 이렇게 있잖아요. 왼쪽에 심장이 있어. 심장의 열로 인해서 허파과리가 유착이 되는 확률이 되게 높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러려면 자꾸 움직여줘서 허파과리를 늘려줘야 돼. 그래서 결론은 심정지가 왜 되냐면 호흡이 안 되다가 그러면 이게 이 태음인들의 폐가 작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나중에
이런 사람들이 술 먹고 담배 피고를 동시에 하게 되면 어떻게 돼? 더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봐봐요. 간에 문제가 생기면 뭐가 문제가 생겨요? 담낭. 그죠? 폐가 문제가 생기면 뭐가 문제가 생겨요? 대장. 비장의 문제가 생겨 있으면 위. 신장에 문제가 생기면 방광. 이렇게 된다고. 응? 그러면 이 소양인들은 땀이 없어. 변비만 생겨. 어? 그런데 이게 그 수분, 이 탁해지니까 피가 탁해져. 그리고 땀도 안 나. 이거를 수분을 조절해 줄 수 있는 게 신장 기능이잖아요. 그죠? 신장의 기능이 뭐예요? 신장의 기능은 우리가 어떠한 최종적으로 모든 거를 찌꺼기를 빼서 신장에서 여과를 해서 내보내야 돼. 근데 신장 기능이 안 좋으면 수분이 조절돼서가 안 되는 거야. 소변이 안 나와. 그리고 땀도 안 나. 그럼 이 사람은 수분이 어디로 나가겠어? 이게 피가 탁해지니까 피부 건조증이 오는 거야. 소양인들은 그래서 말 그대로 소양증처럼 가려운 거야. 우리가 항암을 많이 하거나 이제 뭐 약한 독한 약을 많이 먹으면 제일 먼저 키드니 펑션이 나가요. 오늘 최유정 씨인가? 그 소변이 뜬물이 나온대. 뜬물이 나오고 지금 점점 이게 가는 거야. 키드니 펑션이 마지막으로 나가는데 열도 나. 이 사람은 본병원으로 가야 돼. 근데 왜 양자파동을 왜 안 해? 이 사람 안 해. 이제까지 안 해. 자, 그런 사람들은요. 우리 병원에 있잖아요. 양자를 하는 사람들은 최하순 씨 같은 사람은 쫙 건강해져. 이게 안 좋은 사람들은요. 밑으로 떨어져. 뻔히 알아. 근데 뭐야? 고집이야. 고집을 부리는 거야. 누구하고? 문제가 있어. 나하고. 그러니까 나하고 대적할 필요가 없어. 자기 몸이야. 자기 몸과 하느님과의 관계야. 그래서 내가 오늘도 저기 원장님이 어떻게 해? 저 쌀뜨물 나오고 열 나는데. 그거 어떻게 해요? 나는 방법이 있지. 근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못하는 거야. 이게 받아들여야 되거든. 이거 좋아. 아니, 내가 돈을 바랬어, 뭘 했어. 자기네들 몸을 생각하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벌써 키드니 펑션 나갔어. 쌀뜨물이 나온대. 그럼 뭐야? 여가체가 걸러내는 작용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야. 자, 소음인들은 땀도 없고 설사를 해. 왜냐면 음식물 흡수가 안 돼. 그러니까 좀 말랐어.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결론은 이 소음인들은 소심해져. 신장 기능이 약해져. 그래서 이렇게 아주 뭐라 그럴까? 얌전해. 응, 좀 소심해. 그리고 쉽게 상처받고 마음이 약해져. 이런 체질들의 그게 있다고. 그래서 이제 이 사상 체질이 여러분들이 어떤 약재 예를 들면은 더덕을 봤어? 이거는 어디를 보강시킨 거지? 아, 신장을 보강시켰네. 그러면 또 이제 땀이 없어. 이런 사람들은 갈근. 응, 갈근을 써줘. 땀이 안 나는 사람들. 그 땀이 많이 나는 사람한테 칡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요. 그래서 우리 뭐 청계산에 가면 뭐 칡차들 막 파는 거야. 그게 수치해소인 줄 알고 막 먹어. 체질에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딱 둬야 돼. 아, 칡은 땀이 나는 사람은 no. 땀 안 나는 사람한테 먹여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하루에 한 가지씩만 외워가도 돼요. 제가 이제 내 강의한 거를 조금 보내주잖아요. 그러면 처음 본 사람은 너무 어렵다는 거야. 나는 최대한 내가 이게 쉽게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내가 눈높이를 더 낮춰야 되겠구나 내가 생각을 한 거예요. 모카토금수 이 학문만 딱 쓰면 얼어. 목, 나무요, 화.
물이요. 토, 땅이요. 금은 금속이요. 수는 물이요. 그냥 쉬워. 근데 모카토금수 딱 한 번만 쓰면 딱 얼어. 이 뇌가 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머릿속에 갔을 때도 모카토금수, 간신, 비패, 신. 이거 외우고 가야 돼. 그래야 툭 튀어나와. 내가 하느님의 손가락 왜 5개를 만들어줬어? 오장육부, 그거에서 이거 온 거요. 간신, 비패, 신. 외우기도 쉽잖아. 간신, 비패, 신. 이렇게 외워, 그냥. 이거를 내가 한문으로 안 쓸게요. 한글로 쓸게. 간, 심장, 비장, 태, 신. 간신비패신. 무조건 외워야 돼. 이렇게 해야 12경락도 외워지고, 감정의 변화도 외워지고, 이 사상체질도 내가 이거 다음부터는 한글로 쓸게요. 간소, 폐, 태, 이렇게. 이게 습관이 돼서 이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나도 이렇게 이런 거 한번 쓰면 안 되는데, 어? 이게 습관이 됐어, 나도 이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사상체질 외웠어. 뭐였지? 태양이는 해, 땀이 많아. 양, 변비야. 해, 땀이 많아. 설사해. 땀이 없어. 양, 변비. 땀이 없어. 설사. 이렇게 해서 딱 머릿속에 박으면, 사람들을 보면, 땀 많아? 그 비장이 안 좋구만. 저 폐가 안 좋구만. 나온다고. 이게 습관이 돼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얘가 보기엔 이게 이렇게 쓰면은 굉장히 어려운 글자야. 근데 내가 생활화를 하면 안 어려워요. 그래서 저번에 7개의 경추를 했을 거예요. 7개의 경추. 그죠? 그래서 12경락은 여러분 저번 시간에 첫 번째, 두 번째 다 했죠? 또 해드려? 그럼 또 해줄게. 오늘 또 해봅시다. 오늘은, 어, 네. 응, 응, 응. 장점? 자, 우리 몸의 장점,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아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목화, 토, 금, 수, 그 다음에 심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화 다시를 한 거야. 그러면, 간, 심, 비, 폐, 신, 심장을 싸고 있는 심포를 하나의 장부로 봤어요. 그러면 간, 담낭, 소장, 위, 대장, 방광, 3초였어요. 자, 우리 아까 남준 씨가 이거에 대한 장점은 건강한 거야. 간이 자기 기능을 다 해. 쓸개도 자기 기능을 다 해. 그러면 뭐가 문제겠어?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치료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12개의 경락은 뭐였지? 이 간을 통과하는 길이 있다고 내가 그랬잖아. 하느님께서 그냥 이렇게 육장육부를 딱 놔둔 게 아니야. 이거를 관할하는 그걸 다 만들어 놨다고. 근데 여기서 다 중요해. 근데 우리가 사람이 is fire를 해서 그건 죽는다 그러는 거야. 죽었어. 그러면 의사가 뭘 선포하냐면 심정지야. 심정지가 되면 아웃, 지구에서 떠나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군주라고 그래, 군주. 이게 심장이라는 거지.
근데 이 심장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게 다 어떻게 부수적으로 얘를 위해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요 조그만 남한을 통치하는데 심장은 뭐야? 대통령이야. 나머지는 다 뭐 국방부 장관이요, 외무부 장관이요, 다 이게 다 그 역할이 있어. 그러면 그거를 역할하는 게 얘만 다 되느냐? 아니야. 얘를 컨트롤하는 컨트롤 길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를 족걸음 간경 이렇게 한 거야. 쓸개는 족소양 담경. 그럼 얘는 11개의 정거장을 갖고 있어. 그래서 곱하기 2를 해야 돼. 왜? 한쪽 있는 게 아니야. 양쪽 다 있어. 간을 관할하는 게. 그래서 곱하기 2. 쓸개를 관할하는 우리 몸에서 이 간이라는 거는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모든 지저분한 피가 거기서 공장에서 다 해서 깨끗한 것만 심장과 신장으로 위로 이렇게 보내주고 있다고. 그래서 족소양 담경 경락은 44개야. 그러면 심장은 얘네들은 다 발을 통과해. 얘는 심장 쪽은 전부 다 손에서 관할을 해. 손에서. 그래서 수소음 손 숫자야. 이게 손 숫자. 수소가 아니고 손 숫자. 이래서 한문이 필요한 거야. 이거는 족, 어, 수, 소음, 신경. 심장하고 소장은 다 연결이 있어. 그래서 수소양 삼초경. 아니, 수소양 삼초경. 수태양 소장경. 얘는 9개, 얘는 19개야. 이렇게 정거장이 다 있다고. 그러면 여기는 족태음, 비경, 이거는 자 저번 시간에 다 한 거라서 어, 족, 양명, 위경. 이건 무조건 뭐 외워야 돼. 수태음, 폐경, 45개. 수, 양명, 대장경. 이 폐와 심장은 다 손을 통과해. 그 다음에 신장은 발을 통과해. 족소음, 신장경, 족태양, 방광경. 이번에 처음 오신 분들은 어쩔 수 없어. 내가 이거를 보내줄 테니까 이걸 이 사람들 또 배우면 이것도 시간이 많이 할애가 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여기는 수거름, 심포, 수소양, 삼초경 이렇게 된 거야. 여러분들이 간은 우리가 오간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눈, 화, 혀, 토는 입술, 금은 코, 수는 귀. 여러분들 봐봐. 하느님이 그냥 우리를 만든 게 아니라니까. 귀를 보면 신장처럼 생겼어.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콧구멍에 하나만 해봐. 호흡하기 힘들어. 콧구멍 2개를 해놓은 거야. 아래 위로 내려가고. 그래서 폐는 코하고 연결돼 있어. 우리가 이 이렇게 혀에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괴사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미 심장에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우리가 그 심사상충 있잖아요. 그 생긴 것처럼 이미 벌레가 내 심장에 들어온 거야. 그럼 이건 어디로 가? 다 퍼져. 그래서 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요번에 정미에
혈압 걸리네. 그게 충치에서 온 거야. 충치에서 균 왔어. 근데 왜 이 충치가, 딴 사람도 충치했다고 다 혈압이 와? 아니야. 이미 심장 쪽에 충이 들어갔어. 뭘로 들어갔어? 뭘는 모르지. 바이러스가 들어갔겠지. 면역체가 약했을 때.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면역병이야. 그래서 자, 이제 여기에 예를 들면 베제트라는 병이 있어. 이 병은 이미 모든 신경, 그러니까 눈 구멍이랑 구멍에는 그 바이러스에 의해서 수포가 생겨. 괴사가 와. 어? 근데 원인은 양방에서는 면역 질환이야. 이유를 알 수가 없어. 근데 우리는 혀는 뭐라 그랬어? 심장하고 연결이 돼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온 거야. 그래서 여기에 꽈리가 생기게 되면 뭐 다 퍼져. 그 점막이라는 그 점액의 액체가 움직이는 곳에는 다 따라가서 생기는 거야. 이 베제트라는 병이.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틀리는 거야. 관점이. 우리는 그 자체의 원인을 어떻게 치료해 주는 거야. 분명히 이분은 자기가 그 에너지는 이만큼인데 너무 많은 일을 한 거야. 어? 자, 여러분들 내가 예전에 우리 강의한 사람이 이거 처음이지만 먹는 양보다 움직이는 양이 몸에 생기면 뭐가 생겨요? 류마티스가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류마티스. 류마티스는 뭐야? 염증이야, 염증. 이거는 이미 신경과 근육으로 염증이 들어갔어. 어? 그래서 우리 양자파동에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딱 뜨면 이 사람은 먹는 양보다 움직이는 양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서 툭 얘기를 해야 돼. 어떤 목사님이 오셨어. 어저께인가? 어저께 금요일인가? 두 명이 외국에서 오셨는데 류마티스 관절염이 딱 떴어. 좀 마르셨어. 그러면 이 사람은 반드시 뭐예요? 먹는 양보다 움직이는 양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먹는 양이 더 많고 움직이는 양이 적으면 뭐가 돼? 당뇨가 와. 어? 당뇨는 병이 아니에요. 우리가 먹는 양이 이만큼인데 움직이는 양은 없어. 그러면 이게 우리가 제일 최종적으로 뭐가 와? 글루코즈라는 포도당으로 최종적인 게 포도당이에요. 우리 지금 주사 맞을 때 DW, DS 이게 전부 다 사실 포도당이잖아. 이거는 우리가 먹고 씹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뭐 이런 게 다 들어왔을 때 최종적으로가 부산물이 글루코즈야. 이거를 바로 넣어주는 거야. 씹지도 않고 그냥 혈액에 넣어주는 게 글루코즈 포도당이에요. 그런데 이 글루코즈는 글리코겐이 뭐야? 근육이야. 최종적으로 글루코즈가 글리코겐으로 저장을 해야 되는데 글리코겐으로 저장이 안 됐어. 그러니까 어떻게 소변으로 나와가지고 당뇨가 오는 거야. 당뇨는 다른 거 아니에요. 당뇨. 말 그대로 당이 소변으로 나온다 이 소리야. 그래서 옛날에 당뇨 환자들은 자기 소변을 찍어 먹어봤어. 요새는 뭘로 나와? 다 저기 시약 그거로 종이로 다 나와. 근데 그때 옛날에는 이걸 어떻게 해서 당뇨, 소변에 당이 나온다. 그래서 찍어 먹어봤단 말이야. 옛날에 임금님들은 지가 안 찍어 먹겠지. 밑에 사람들이 찍어 먹겠지. 자기 소변을 어떻게 먹겠어? 어이가 찍어 먹었겠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글루코즈라는 포도당을 글리코겐으로 저장을 해야 되는데 저장이 안 됐어. 운동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는 결론은 운동 부족이야. 당뇨인 사람들은 다 결론은 보면 운동 부족이야. 근데 어떻게
이제 그 내분비에 가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은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나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내분비에 가서 당뇨병 해가지고, 나오는데, 당뇨는 병이 아니에요. 우리가 먹는 양을 세 끼를 다 먹으면, 자, 이제 얘기가 조금 또, 아유, 난 이제 저기 척추로 가야 되는데, 큰일 났다. 어. 이제 골격에 가면, 이제 저번에 경추 배웠잖아요. 오늘은 이제 흉추를 해야 되는데, 이제 얘기가 이게 조금 끌어가는 걸 여러분들이 이어져서 가야지만이 이제 머릿속에 정리가 될 것 같아가지고, 어, 내가 이 내분비 시간에 다시 할 거예요. 당뇨는, 어, 제일 그 문제가 뭐냐. 소화 효소가 인슐린이야, 인슐린. 인슐린이 뭐예요? 효소예요. 그럼 효소가 뭐예요? 하고 자기가 질문을 해서 찾아봐야 돼. 효소는 그 뭐냐? 내가 예를 들면은 고기를 씹었어. 고기를 씹으면 그 고기에는 고기가 펩티아제. 이 아제라는 건 효소야. 이 고기를 분해하는 효소가 나와야 돼. 그러면 지방은 고기에 단백질만 있어요? 지방도 있어. 그러면 리파제,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가 나와야 돼. 근데 우리가 이 효소는 언제 나오냐면 음식을 딱 씹는 순간 고기가 들어온다. 뇌로 바로 가. 고기를 만드는 효소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거는 하느님께서 자동으로 만든 거예요. 왜 내가 알아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난 내가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에 몰라. 그런데 희한하게 저작이라고 그래, 저작. 씹는 거. 씹는 순간 뇌에서는 고기 들어온다. 지방 들어온다. 이거 분해하는 효소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해서 효소를 만든다고. 인슐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내가 아침을 안 먹어. 점심은 아점으로 11시쯤 먹어. 저녁은 한 7시쯤 먹어. 어? 그러면 얘가 아침을 안 먹어? 그러면 효소를 만들어내겠어? 안 만들어내겠어? 야, 이렇게 씹지도 않는데 얘가 만들어내? 그냥 바보지. 그러면 점심시에 11시쯤에 그때 어떻게? 저녁 7시에 먹었어. 아침 7시까지는 몇 시간이요? 12시간이야. 그러면 12시간 더하기 16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들어와. 그렇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아무것도 안 들어와. 그러면 얘는 효소를 안 만들어내. 얘 아침 안 먹어. 얘는 이미 자각하고 있는 거야. 안 먹어. 점심 때 씹을 때 배가 고프니까 어떻게? 몽창 먹어. 그것도 급하게 쑤셔 넣어. 이거 2그릇씩 먹어. 이러면서 어떤 사람은 저녁까지 안 먹어. 왜 이렇게 먹으니까 저녁에 배가 고파? 하고 저녁에 잠자기 전에 뭐 먹어? 과자. 과일, 주스 한 잔. 자, 이렇게 되면은 얘는 점점 안 만들어내. 인슐린이고 뭐고 나발탱이고 아무것도 안 만들어내.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많이 있는 갑자기 얘도 공장이 있는데 이만큼, 얼만큼? 조금밖에 왜? 아침에도 안 먹었기 때문에 얘는 많이 만들어서 내보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얘는 점심시간에 이따만큼 먹었단 말이야. 이게 어떻게 돼? 이거 그냥 글루코즈라는 포도당이 그냥 혈액에 많이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어디에 나가? 키드니 펑션이 나가. 키드니가. 이거 신장이거든. 그래서 당이 많게 되면 신장이 망가져서 우리가 신장 투석하는 사람들의 거의 99.9%가 다 당뇨 환자야.
원인이 이거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왜 당뇨 환자하고 신장하고 문제가 있을까? 어? 이거야,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당뇨는 진짜 병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아침, 점심, 저녁 밥을 딱 제때 먹어줘야 돼. 그러면 얘가 뇌에서 얘는 참 규칙적인 애야. 소화효소를 준비를 해줘야지. 만들어놔. 때 되면 착 나와. 때 되면 착 나와. 식사가 불규칙한 게 당뇨의 제일 첫 번째예요. 그리고 한꺼번에 많이 먹잖아요. 어떻게? 몸이 나른해. 그러면 어떻게 돼? 오수에 잠들어. 잠깐 잠들어. 그러면 어떻게 밤에 잠이 안 와. 그러면 어떻게 돼? 1시, 2시, 3시, 4시까지들 어떻게 움직여? 그러면 내가 이게 여러분들 참 재밌는 게요. 글루코즈가 있어. 이게 뭐라고? 포도당이라고 했죠? 글리코겐으로 저장을 했어. 근데 내가 글루코즈가 안 들어와. 근데 내가 막 움직여. 그러면 글리코겐에서 글루코즈를 갖다 써. 이 글리코겐이 뭐냐? 심장의 근육이야. 뭐라고? 심장에 있는 근육이 이 글리코겐에서 갖다 써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심장이 약해져. 그러면 만병의 근원이 내가 아까 뭐라 했어? 모든 병의 인체의 군주는 심장이라고 했어요. 심장에 나가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얘가 자꾸 이렇게 움직이냐? 그래서 이 당뇨가 지금 현재 너무 많이 생기는 원인들이 우리가 먹을 게 너무 많아. 그런데 그거를 규칙적으로 안 먹는다는 거야. 5시간마다 소화효소를 나오게끔 뇌에다가 어떻게 정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정보를. 나는 이런 사람이야. 얘가 의식을 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그래야 우리가 아침을 안 먹어도 아침 안 먹으면 어떻게? 배가 고픔을 느끼는 거야. 근데 아침을 안 먹는 사람들은 배가 안 고파. 입맛이 깔깔해. 안 먹어. 배고픔도 몰라. 근데 이제 점심을 허겁지겁 먹게 되니까 당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마치 육체 운동을 하는 사람이면 괜찮은데 대체적으로 아침을 안 먹고 가는 사람들은요, 결론은 다 심장의 근육이 나빠지는 거야. 심장의 근육. 그래서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병원에, 어, 지금 그 107호 환자, 그분은, 어, 당이 9, 당화색소가 9.8까지 올라갔고, 당이 180까지 갔어. BST가. 이 사람 지금 현재 이 당화색소는 8.3으로 떨어졌대. 그런데 당이 87로 떨어졌어.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 양자파동만 아침 저녁으로 해. 그리고 소변이 안 나와. 안 나와서 병원에서 하는 말이 수술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 단계에서 나를 알아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갖고 소변이 잘 잘 나오다가 이 사람이 공사 다 망해. 바깥에 나갔다 오면은 그날 못 하잖아. 그러면 또 안 나오는 거야. 이렇게 되면 염증이 생기고. 왜냐면 소변이 굉장히 더러워. 이거를 배설을 시켜야 되는데 안 배설하니 이게 피가 또 탁해지는 거야. 또 어떻게 키드니가 또 나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은 이제 이거 87로 떨어지니까 이제는 이거 인슐린 주사 안 맞고 먹는 약만 가지고도 이렇게 떨어져요, 지금.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알았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양자파동을 하루에 2번을 할까 그렇게 하는데 지금 이제 사실은 이 사람도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캔서 환자나 이런 경우는 생가사를 왔다 갔다 하니까 그냥 입원하세요 이렇게 되는데 이 사람은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라 오전에 양자파동하고 서울 갔다가 또다시 오고 이제 이 일을 지금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
요게 더 떨어져야 돼. 6대로. 떨어져야 돼서 이제 아직은 지금 입원한 지가 한 십며칠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당은 이렇게 잡히는 거야. 밥을 여기 오니까 뭐 규칙적으로 먹는 거야. 규칙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양자는 뭐예요? 그러면 소리로 경락혈을 뚫어주면서 피를 돌림을 빨리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혈당이 확 떨어져 버려. 그러니까 양자파동의 단점이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혈당 떨어지는 거와 피부의 발진. 이거는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 기계에 단점이 있어. 너무 혈당이 떨어져. 그래서 어, 당뇨약을 먹고 있는 사람이거나 인슐린을 맞고 있는 사람은 줄이세요 해야 돼. 그리고 우리가 그 분석해서 당뇨병이라고 딱 나와. 그런데 그 옆에 KI 11번에서 21번, 족소음 신장경 11번에서 21번에 문제가 생겨서 이 사람은 당뇨가 온 거야. 그러면 신장을 보강해주는 치료가 더 들어가야 되는 거야. 다른 사람보다도. 그러니까 소화가 안 될 때도 당뇨라는 글자가 나오고 신장이 안 좋아서 혈당이 높을 때도 있고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당뇨병이 나오면은 어떤 사람은 나 당뇨 없는데? 근데 이거는 소화가 좀 안 됐을 때도 나오고요. 키드니 펑션이 안 좋을 때도 이거 나와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를 해요. 그래서 우리 저기 그 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당뇨는 또 내가 그 어디지? 그 내분비할 때 다시 여러분들하고 좀 심도 있게 할 거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뭘 할 거냐면 아, 저번 시간에 경추 했어요. 경추가 1경추, 2경추, 3경추 해서부터 1경추에서부터 7경추까지 있어요. 빨주노초 파남보 7개의 경추예요. 그 다음에 흉추가 있어요. 흉추는 제1흉추서부터 제12흉추까지 있어요. 하느님은 숫자를 되게 정감 있는 걸 많이 써. 우리가 빨주노초 파남보도 7개, 12경락도 12형추, 또한 12제자도 딱 12제자만 두셨어. 흉추도 12개의 흉추로 돼 있어요. 그러면 제1흉추는 어디냐? 경추 여기 대추 있잖아요. 대추 여기 폴록 튀어나와 대추처럼 생겼다고 대추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서부터 12개의 마디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디까지? 요추.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밑에가 또 5개가 돼 있어요. 요추 5개. 그러면 일형추는 어디하고 해당이 되느냐? 여기는 기관지, 기관지. 이 흉추는 자, 여러분들 있잖아. 내가 저번에 제1경추에서 7경추까지 막 설명했어. 2경추는 눈이요, 3경추는 코요 하고 설명을 했는데 이게 2경추, 3경추 그게 똑같이 또 다 작동이 돼. 그러니까 왜 그게 틀려요 하고 그렇게 묻지 마시고 대충 어디하고 연결이 돼 있구나. 요거를 알아야 돼. 나한테 따지지 마라. 그래서 제1흉추는 기관지야. 그리고 이흉추는 심장이야. 3흉추는 폐야. 4흉추는 간, 담낭. 응? 5흉추는
비장, 위. 육흉추는 육흉추서부터 구형추까지인가가 다 소화 뭐 그쪽이야. 그리고 10형추서부터 12형추까지도 이렇게 연결이 돼. 신장. 신장, 방광.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이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걸 왜 내가 보냐면 사람을 딱 눕혀보면은요. 뼈가 이렇게 있어. 뭐 우리 선생님 보면은 림프 하시니까 알 거야. 여기가 높낮이가 틀려. 그러면 여기가 높이 올라왔어. 문제 생긴 거야. 그러니까 그게 여기하고 연결이 돼 있는가를 찾아서 눌러줘야 돼. 림프로. 그래서 이 10하고 12흉추는 대체적으로 4번에서 5번의 디스크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이게 척추가 따로 있어. 이 척추. 이게 4번, 5번이야. 여기가 어떻게? 좁아져. 좁아지는데 이게 여기가 뭐에 연결돼 있어? 신장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신장에 열이 차면 이게 좁아져. 근데 양쪽이 있기 때문에 양쪽 더 나쁜 거에 의해서 더 좁아지고 들어지고 이 차이가 있는 거야. 아시겠지? 그래서 우선은 사람을 자꾸 봐야 돼. 눕혀서 뼈가 어떻게 돼 있고 어느 쪽에 올라가 있고 이거를 해서 내가 터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경락하고도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뭐 예를 들면은 스테움 폐경 다 손하고 연결이 돼 있잖아. 그지? 또 저기 저 수양명 대장경 다 손이야. 그래서 수고름 심포경, 수양명 수소양 삼초경 전부 다 심장 거기에 다 어디에 연결돼 있어? 거기가 튀어나온 사람들이 있어.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심장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폐도 문제가 있어. 이 폐암 환자들은요 이러고 다녀요. 이러고. 이게 폐암 환자들은 통증이 올 때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어떻게 돼? 그러니까 자꾸 펴줘야 돼. 아플수록 펴줘야 돼. 그래서 산소가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게 올 수도 있고 옆에 사람이 올 수도 있어. 그럴 때는 반드시 산소를 해주면서 이걸 펴주세요 그래야 돼. 그래서 등짝의 근육을 풀어줘야 돼. 이 등짝이 굳어져 있으면 또 쪼그라들어. 그러니까 그 정골요법이라고 있어요. 정골요법. 응? 이 정골요법은 뭐냐? 뼈를 보면 뼈를 바르게 해주면 만병이 치료된다야. 이 정골요법을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골격을 할 때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정골요법도 있고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의 근육요법도 있어. 그러니까 그거를 하는 방법을 이제 근거 시간에 다음 시간에 내가 가르쳐 줄 건데 오늘은 이제 뼈를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뼈가 모든 육장육부하고 연결이 돼 있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위 기능이 안 좋은 사람들은 여기 5번 흉추 쪽이요. 볼록 튀어나와서 부어 있어요. 그럼 거기를 계속 눌러주면 극 하고 트름을 해. 거기를 아니면 똑똑똑똑 두들겨줘.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왼쪽에는 비장하고 위가 있고 오른쪽은 간하고 콩팥이 쓸개가 있어. 그런데 내가 체했어. 그러면 오른쪽을 막 두들겨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왼쪽을 톡톡톡톡 그것도 척추서부터 두들겨서 이렇게 내려가 줘야 돼.
여기까지. 그렇게 하면 배가 이 위가 음식이 꿈틀꿈틀하면서 연동작용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단어가 어려우니까는 사실은 이 내 학문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그냥 연동작용하면 연동 연하 이게 연속으로 움직이는 거, 연속으로 아래로 내리는 거. 그냥 한문인데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이게 꿈틀꿈틀해야지만이 모든 음식은 내려가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연동과 연하작용.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12추의 흉추를 보면서 이 사람의 병이 어디 있는가를 알아낼 수 있는 거는 자꾸 사람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저랑 같이 있던 물리치료사가 아주 이 사람은 제자들도 많아. 그래갖고 뭐 많은 사람을 치료를 했어. 그러니까 자기가 만병통치약인 줄 알았어. 근데 이 사람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냐면은 우리 물리치료사가 아니다. 내가 이제 배운 사람인데 그 물리치료사는 딴 사람 얘기고 이 사람이 원래 백정이었어. 소를 잡다가 돼지를 잡다 보니 이 뼈에 붙어 있는 근육이나 신경을 보면서 야, 이게 이렇게 됐구나. 이게 어디로 가? 뇌로 가는구나. 이거를 터득해서 그 망치요법인데 그 뭐였지 이름이? 여러분들 나 갑자기 생각이 난다. 망치요법이라고 망치로 이 여기를 탕탕탕탕 두들기고 이 뼈를 다 이렇게 하면서 해. 근데 내가 이제 나랑 우리 저기 아들하고 같이 배웠어. 그런데 이제 이거는 자꾸 사람을 만져봐야 아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이제 아들내미는 그거를 아주 자기가 능수능란하게 사람을 교정하는 거를 하는데 이제 우리가 자격증이 없으니까 못하게 한 거지. 근데 이제 얘기가 딴 데로 흘러갔지만 그거를 하면서 이 사람이 전부 다 이게 뇌를 통한다는 거야. 근데 거기서 제자가 우리 같이 이 병원에서 일을 했는데 이제 만병통치약. 자기는 이 모든 걸로 이거를 다 뭐 위도 치료하고 뭐 뭣도 치료하고 암도 치료하고 내가 이제 우리 경락을 쫙 설명을 하면서 머리를 통과하는 경락이 5개가 있어. 그런데 요거는 족소양담경, 조양명위경, 수소양 삼초경, 동맥, 조양명위경 이렇게 딱 5가지의 경락에 장부에 붙어 있는 게 뭐야? 열 개잖아. 10개의 원인이 사실은 뇌하고 연결이 돼 있다. 내가 설명을 하니까 이 사람이 맞대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이거를 이제 사고 가게 된 계기가 됐는데 사실은 이게 우리의 이 양자파동 결론은 뇌를 뚫어주는 게 제일 우선인 거야. 모든 명령 전달 체계는 뇌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반신 마비가 됐어. 그거는 경추 쪽이 잘렸어. 그래서 뇌로 전달되는 그게 맥혀버린 거야. 그거는 우리가 교정을 해주거나 수술을 하거나 해서 이 양자파동으로 뚫어줘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 흉추를 이제 여러분들하고 골격에서 보면 뭐 경추도 나오고 또 이제 예를 들면 요통이 나와. 요통, 자골신경통. 그리고 뭐 전부 이렇게 나와. 그러면 이게 여기에 방광경 11번에서 35번 척추, 족태양 방광경, BL이라는 건 족태양 방광경이라고 그랬어요. 방광을 관할하는 이 여기에 11번에서 35번 또 B에 41에서 54번 그러면 여기 옆에 요게 맥혀서 근육이 굳어지고 그래서 허리가 아픈 거다. 자골신경도 마찬가지야. 근데 가끔 요통에 담경이 나올 때가 있어. 담경 30번에서 34번. 응? 아니면 소장경. 소장경 16번에서 19번.
수태양 소장경에 이 맥혀서 요통이 온다. 이렇게 나와서. 이거는 이 경락을 보고서 뭘 해야 돼? 아, 이 사람은 신장이 안 좋구나. 아, 이 사람은 심장이 안 좋구나. 왜냐면 심장하고 소장은 어떻게 돼서 서로가 친구라고 그랬지. 이거를 보고서 그냥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신장이 문제가 생겨서 방광경 경락이 막혔구나. 아, 이 사람은 심장이 뭔가가 이게 안 되니까 이 흉추에 심장 2번에 문제가 생겨서 요통이 오는구나.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원인이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담경 30번에서 34번은 여기야, 여기. 여기. 여기는 뭐냐? 이 엉덩이 쪽에 쏙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거는 환도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이 담경은 뭐요? 쓸개잖아, 쓸개. 쓸개가 문제가 생긴 사람이야. 그러니까 술을 많이 먹어. 그런 사람들은 여기가 막혀가지고, 이 허리가 아픈 거야. 그래서 술 많이 먹어서 오는 사람이 허리가 아픈 요통이냐? 신장이 커피 같은 거 많이 먹어서 오는 요통이냐? 아니면 심장 쪽에 손상이 와서 오는 요통이냐? 틀리다는 거야. 그거를 알아내는 게 우리 기계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경락에서 어떤 사람이 허리가 아팠어. 근데 위경 34번에서 35번에서 40번. 자, 이거는 어디냐? 족삼리야. 여기 족삼리에 35번에서 40번이 맥혔는데 요통이 왔어. 그건 뭐냐? 이 식사가 불규칙하다 보니까 위가 부었어. 쪼그려들려서 하다 보니까 이 자세도 다 안 좋아서 근육이 땡긴 거야. 그러니까 이 족양명 위경 35번에서 40번에 경락이 맥혀서 요통이 나왔다. 이 사람은 바로 나가야 돼. 본인은 식사가 불규칙하면 이거 못 고친다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담경이 나왔어. 본인은 술 먹으면 못 고쳐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신장하고 방광경이 나와서 본인은 커피 마시거나 이러면 못 고칩니다. 이거 딱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경락이 나옴에 따라서 이 사람한테 생활 습관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같은 요통이라도. 그래서 우리 이제 사람들이 그냥 요통 오면은 그냥 그거 치료만 하면 되지. 왜 이게 중요해요? 얘기를 해. 이 사람을 처음 봤는데 이 사람의 생활 습관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락이 나오냐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독맥이 나왔어. 동맥 27번에서 15번에서 27번이 나와서 여기가 맥힌 거야. 근데 이거는 전부 다 거북목이야, 거북목.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 사람 목을 풀어줘야지만이 임동맥이 풀리는 거야. 동맥이 맥히면 인맥도, 컨셉션 베슬도 맥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우리 몸은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는 거야. 그래서 경락이 왜 중요하냐고 자꾸 물어보는데 경락은 육장육부의 그 장부를 하나님께서 딱 준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를 다스리는 길을 만들어 난 거야. 거기가 막히면 문제가 생기거든. 그래서 그거를 뚫어주는 거거든요. 뭘로 뚫어줘? 소리로 뚫어주는 거야. 근데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뭐 피가 나, 뭐가 나. 근데 왜 치료를 안 받는 거야? 나는 이걸로 수많은 사람을 치료하는 과정을 나는 봤기 때문에 안타까운 거지. 근데 안 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계속 이제 그 양자파동을 하면서 경락에 그 나오는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이제 공부를 하는데 그거예요. 육부에서 나온 거야. 그리고 임동맥. 14개의 경락 안에서 이 사람의 몸의 형태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잡아주고
그거에 다른 뭐 예를 들면 침을 놔줘도 되고 뜸을 떠줘도 되고 림프를 해줘도 되고 우리가 지금 우리 병원에서는 다른 데 없는 림프 마사지가 있어요. 그거는 이 미세전류라고 하고 마이크로 커런티라는 미세전류인데 이 미세전류는 뭐냐면 심장의 박동의 에너지하고 같은 거예요. 그거를 근육을 다 풀어주는 거야. 그 에너지가 딱 들어가는 순간 심장에서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전기의 주파수가 있잖아. 무리가 가는데 이 마이크로 커런트 미세전류는 안 가. 왜? 심장 박동수하고 같아. 그러면서 나도 같이 치료가 되는 거야. 치료를 하면서 내가 이 심장에다가 충전을 해주는 거야. 충전. 이게 충전기의 기능이야. 그러니까 건강이 굉장히 좋아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실은, 지금 암 환자만, 2007년도부터 했으니까 꽤 됐죠. 그리고 병원에 근무한 거는 벌써 이제 9년째고, 그전에는 이제 내 개인으로 했으니까. 근데 정말 10만 건의 그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진짜 뭐, 예를 들면 뭐, 10%만 치료된다. 그럼 여기다 목숨 못 걸어. 왜냐면 제가 제주도에서는 약사였잖아요. 돈 잘 벌어요. 그럼 뭐하러 여기 병원에서 월급 요 조금 받고 하겠어요. 어? 근데 이걸로 인해서 중증 환자는 약국에 오지 않아. 아니 내가 뇌경색이 왔는데 약국에 오겠어요? 안 와요. 그 보호자들이 못 가게 해. 뭐 그런 게 있어? 가지 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중증 환자 때문에 여기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 각종 병원에서 못 고치는 병들이 오잖아. 그거를 어떻게 사람한테 자연 치유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이 병이 어디서 왔지? 아, 이 사람은 식사가 불규칙했구나. 아, 이 사람은 술 너무 많이 먹었네. 이 사람은 너무 자율신경이 깨졌구나. 이거를 알아서 이 사람의 생활 습관을 고쳐줘야 돼. 이것만 해선 절대 안 돼. 그러니까 이 경락을 보고 이 사람의 생활 습관을 고쳐줘야 되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제자들이 이제 전국에 있잖아. 그러면 어, 목적은 처음에는 자기가 아파서 이거를 해. 두 번째로는 이걸로 하다 보니까 옆에 사람들이 치료해야 되니까 돈을 벌어. 근데 이게 주객이 전도될 때가 있어. 돈을 벌기 위해서 이거를 할 때가 있다고. 항상 초심을 잃으면 안 돼요. 나도 초심을 잃으면 나중에 어떻게 돼? 하느님이 나를 치셔. 아니야. 너 그 길이 아닌데 너 왜 거기 가니? 그러니까 몰랐던 거야, 그거를. 처음엔 모르고 그냥 돈 벌고 뭐 이러니까 뭐 럴럴러 하고 뭐 저기 뭐 컴포터블 타고 뚜껑 열리는 차 타고 그냥 뭐 이사도라 덩컨처럼 스카프 탁 밀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내가 바닥을 쳤을 때 아무 의미가 없어. 결론 나와야 하느님과의 관계인데 하느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너는 이게 소명이야. 왜? 내가 그걸 할 때 가장 행복했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이 나서가는 과정을 볼 때 제일 행복해요. 그거는 그 돈으로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러면 항상 초심을 잃지 말아야 돼. 내가 치료가 되고, 그 다음에 뭐? 사람을 치료해 주는 것이 우리가 그거야. 근데 하다가 보면 이거보다 돈이 더 잘 벌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다른 데로 가. 그런데 하느님은 언젠가는 나는 그 사람이 이렇게 하느님한테 치는 걸 원하지 않아. 그렇잖아요. 고통당해서 하는 건 안 좋아. 그냥, 그냥 자기 스스로 이거 아닌데? 기도하면 알아죠. 그러면 다시 초심을 잃지 않고 내 자리로 돌아오면은 그때 행복이 와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내가 돈을 버는 게 작아. 근데 나중에 많이 벌게 돼. 근데 거기에 가게 되면 그게 빠져버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다가 말고, 이거 필요 없어. 왜? 이거를 그 마음에 드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 이게 정말로 아무 필요 없는 것처럼 그리고 그런 고난을 줘. 기계를 어떤 사람한테 팔았어? 그런데 그 기계가 반품이 들어와. 어?
그거는 그 사람의 마음에 이거는 치료 목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돈 쪽에 목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빨리 내가 받아들여야 돼. 우리 제자 중에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다단계로 가. 돈 버는 대로 가. 그거는 젊기 때문에 가능한데 나이가 들어가서는 이게 내 길이구나 하고 다시 돌아올 때가 있어요. 그거는 내가 미리 겪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경추에서 조금 또 흉추에서 말이 딴 데로 갔지만 이게 결론은 어디하고 연결이 돼 있어? 육장육부와 14개의 경락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장육부는 이제 뭐 아까도 배웠고 저번 시간에도 배웠고 다 배웠어요? 세척부터 해주세요. 제가 할게요. 어,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척추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제 어떤 사람이 골반염이 나올 때가 있어요. 골반염. 자, 골반염과 자골신경통은 틀려요. 골반염은 자골신경통은 이제 척추가 이렇게 있어. 여기에 골반이 이렇게 있어. 좌골. 이쪽에 그 모가 4번, 5번이 이쪽이 이렇게 좁아졌어. 이 좁아지면 이렇게 한쪽 다리가 짧아지면서 한쪽이 길어져. 그러면서 이 골반이 틀어지는 거야. 근데 어떻게 틀어져? 이렇게 틀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틀어질 수도 있고 자기가 다리를 꼬고 앉아 있고 옆으로 누워 자고 이 방향에 따라서 틀리는 거야. 근데 골반염은 이게 자체가 후골이 돼. 후골이 되면서 염증이 생겨. 염증은 다 생기는 건 마찬가지인데 조금 틀려. 그래서 이 골반염이 오는 사람들은 이 엉덩이 그가 이렇게 내가 참 그림을 잘 그려서 이렇게 엉덩이야.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뒤로 빠져나와 있어. 그거를 망치로 사실은 때려야 돼. 근데 그게 그냥 망치가 아니고 밑에 그 고무로 된 망치가 있어. 내가 이제 한번 그거를 몇 번 샀는데 여러 번 도둑을 맞는 거야. 그래서 대체 왜 이게 도둑을 맞을까라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할 때 이게 쉬워 보였거든. 그러니까는 싹 갖고 있다가 가져가 버려 누군가가. 근데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비싸. 45만 원이야. 근데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 하지 말라는구나. 왜? 나는 내가 거기를 하려면 이 사람 위에 올라가지고 이러고 때려야 돼. 하나님 보시기 안 그런 거야. 나는 우아하게 진맥이나고 해야 되는데 가가지고 막 이거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안 샀어 내가. 근데 이제 사실은 우리 이제 힐링 센터에는 이 기본으로 사실 들어가줘야 돼. 그거는 이제 때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내가 가르쳐 줄 거거든요. 그것도. 그래서 한 번은 내가 우리 이제 제자들한테 지금은 제가 이제 이거 대신에 그 NF365라고 해서 그 마늘 그거를 해가지고 이제 하고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근육 신경을 통해서 뇌로 전달하는 거지. 뼈가 뼈가 문제가 생긴 거는 이미 근육이 오랜 시간 지속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여기가 이제 기부스를 했어. 기부스를 했을 때 재활 이거를 완전히 잘 해놔야 되는데 이걸 그냥 이대로 놔둔 거야. 우리 원장 이종훈 원장님. 그래가지고 이게 풀었는데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세수할 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이제 그 NF365를 놔줬지. 그랬더니 펴졌어. 이제 펴졌네. 근데 이거를 우리 젊은 사람들은 이거를 계속 이렇게 운동을 해줘야 되거든. 안 해줘. 그리고 근육이 너무 늙었어. 이게 근육도 벌써 한 80이 넘어가면 힘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심장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이게 심장 근육이 움직여서 심장이 꼼꼼 하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 이 심장 근육에 문제가 생겨서 노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노화가 아니고 근육에 영양이 빠져나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글리코겐이라는 그 글루코즈가 글리코겐으로 저장을 해서 탄력이 있게 플렉시블 해야 되는데 이게 빠져나가. 근이 양증이라고 나는 거야. 근이 양증. 근육에 근육이 이탈이 되는데 영양이 빠져나가는 거야. 근이 양증. 응. 우리 이제 가끔 분석할 때 보면 이거 나와요. 그럼 이게 뭐지?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되냐? 아, 지금 현재 나는 요새 맨날 운동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그거는 보이는 근육이면 그렇지. 심장 근육은 근육에 영양이 빠져나가는 거야. 이 대장이니 뭐지 이런 거 움직이는 것도 다 근육이에요. 속근육. 그런 근육의 문제에 영양이 빠져나가면 연도 운동도 안 되고 연화작용도 안 돼. 그래서 어 이제 이게 나오는 거. 이건 일단 나중에 근건을 할 때 이제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통이요, 골반염이요, 자골신경통이요, 이 나오는 그 근육의 경락이 족태양 방광경, 족소양 담경, 그다음에 동맥, 그다음에 수태양 소장경, 응? 그다음에 조경명 위경. 아, 이렇게가 문제가 생겨서 요통이 왔어. 그러면 방광경은 뭐가 문제와? 신장, 족소음 신장경. 담경이 문제가 오면은 족골은 간경, 동맥이 문제가 생기면 인맥, 소장경이 문제가 생기면 수소음 심경, 조경명 위경에 문제가 생기면 족태음 비경, 결례는 14개의 경락. 또 여기에 우리가 뭐 심장이 안 좋으면 당연히 수소양 삼초경도 안 좋겠지? 심포경도 안 좋겠지. 결론은 12개의 경락이 다 맥히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도 빠졌다. 라지 대장경. 응. 그러면 폐경도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그 요통이 온다. 그거는 증상이지 원인이 다 틀리다는 거야. 그래서 그 원인을 알아내고 그 사람의 생활 습관을 바꿔주고 뭐 예를 들면 이 대장경이 나와서 요통이 왔다. 이런 사람은 반드시 배가 차. 이 대장경이 나온 사람은. 그러면 이 사람은 배에다가 어떻게 뭐 뜨거운 거를 갖다 얹어줘도 되고 쑥뜸을 해도 되고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야. 배를 따뜻하게 해주는. 그렇게 해주면 허리가 안 아프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대장경이 배가 이게 차갑게 되면 속에 있는 근육이 어떻게 수축을 해. 우리가 근육이 이 뼈는 뼈에 붙어 있는 게 근육이 있어. 그 다음에 신경이 있어. 그 다음에 근막이 있어. 뼈에 붙어 있는 거야. 그러면 뼈는 부러지지 휘는 일은 다 근육에 문제가 생긴 거야. 오랜 시간. 오랜 시간 문제가 생겨서 근육이 어떻게 돼? 수축을 해. 수축. 자, 봐봐요. 내가 이렇게 했어. 그러면 앞에 근육을 어떻게 돼? 이렇게 쪼그라들어. 수축이 돼. 그러면 등 근육은 이완이 되는 거야. 그래서 수축과 이완에 문제가 생겨서 염증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너무 쉬운 거야. 수축된 거는 어떻게? 펴주면 되고 이완된 거는 수축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자세를 해야 되는데 43도의
온도의 물일 때 가장 근육이 릴렉스해져. 그 이상 되면 단백질이라 익어. 그러니까 딱 43도 물이 제일 적당해. 거기에 들어가서 자, 여러분들 항상 발을 한 20cm를 벌리고 이 두 무릎을 붙여야 돼. 붙이면 이렇게 돼. 자, 이렇게 두 무릎을 붙이면은 이렇게 들어가. 그랬을 때 요 손을 뒤에다가 대고 턱을 들어. 그러면 어떻게 돼? S자가 돼. 그러면 손가락, 발가락까지 다 되는 거야. 그때 뜨거운 물을 어떻게 해야 돼? 뜨거운 물을. 얘 멋진 애가 그렇게 하면 되니? 엄마가 가려지는데. 어, 어, 어. 됐어? 됐어? 오케이. 어. 그래서 두 무릎을 붙이고 발은 20cm 하고 붙이고 이걸 뒤로 해서 턱을 들어야 돼. 그러면 척추가 그 상태로 어떻게 거의 1분은 있어야 돼. 1분을 있어주면 이 근육을 뇌에 정보를 전달해줘서 이 근육을 기억하는 거야. 뇌에다가. 근데 그냥 하기 어려우니 43도의 뜨거운 물을 어디에 척추에다 뿌려주고 이걸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모든 이게 좋아져요. 그러니까 이 뼈라든가 이게 오는 원인이 장부하고 연결이 돼 있고 어떤 장부에 연결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시간 이제 쭉 내가 이제 12체질 골격 그다음에 이제 다음 그거에 이제 12체질 그다음에 경락 그다음에 골격 그다음에 근건 내분비 뇌 이렇게 해서 쭉 공부를 해갈 건데 그때그때 경락에 대해서 말하겠지만 또 나중에 이그젬플, 환자들의 그 분석표를 가지고 왜 이게 나왔고 이 그 사람은 생활 습관이 어떻게 되고 그런 거를 다시 또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 오늘 그 공부한 것 중에서 조금 의문나는 게 있으면 음, 그 질문 아무거나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남준 씨처럼 얘기를 할 수 있으면 그런 것도 사실 의문나는 거거든. 그래서 모든 그 뼈조차도 하느님께서는 서로가 유대 관계를 갖고 있는 거야. 아, 내가 오늘 사실 여러분들하고 오욕실정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했어. 왜냐하면 이 인간의 그 5가지 욕심 뭐죠? 5가지 욕심. 재물, 네네. 그다음에 명예욕, 그다음에 식욕, 그다음에 수면욕, 수면욕, 성욕. 요 5가지가 오욕이에요. 이것이 우리 오장에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가 다음 시간에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육부, 그러니까 오장육부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에 우리가 또 희노애락 또 이런 거, 또 칠정, 우리가 칠정 거기에 슬프고 널 놀래고 이런 뭐 기쁘고 노하고 이런 어떠한 그런 게 뭐 심장하고 간하고 연결돼 있는 거 이런 그 육장육부까지 그거에 대한 감정 그래서 왜 사람이 병이 오는가 이게 결론은 다 내 감정 또 두 번째로는 생활 습관 이게 인해서 병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병이 왔어. 병이 온 거를 어떻게 우리는 치료해 줘야 되고 이 감정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고 그런 부분을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합니다. 시간 속에서 이 교육이 이렇게 두 번인 경우는 응. 하는 연습을 많이